별의 연료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역설적이게도 별은 원래 크기의 100만 배로 커져요. 별의 중심부의 수소가 부족해지면 별은 자체 중력의 무게로 수축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일부 수소 융합은 상층에서 계속돼요. 핵은 수축하는 동안 가열됩니다. 이로 인해 별의 상층도 가열돼서 팽창해요. 별의 반지름이 증가합니다. 별은 성장하면서 모든 물질을 집어삼켜요. 심지어 자신의 행성까지요. 천문학자들은 행성 전체를 삼키기 직전이나 직후의 별을 관찰해왔어요. 하지만 최근까지 그 과정 자체를 본 적은 없었어요. 여러 대학의 과학자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별이 행성을 삼키는 것을 관측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사건은 먼 은하계 어딘가가 아니라 우리 은하계에서 일어났어요. 우리로부터 약 12,000광년 떨어진 곳에서요. 천문학자들은 독수리를 닮은 별자리인 독수리 자리 근처에서 우리 태양 질량이 약 0.8에서 1.5배에 달하는 별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걸 발견했어요. 이 별은 불과 열흘 만에 평소보다 100배 이상 밝아졌고 그 후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백색 섬광에 이어서 첫 번째 섬광보다 더 차가운 신호가 더 오래 지속됐다는 거예요. 이 조합은 단 한 가지를 의미할 수 있어요. 별이 근처 행성을 삼켰다는 거죠. 어떤 행성이었을까요? 천문학자들은 목성 질량의 1에서 10배에 달하는 끓어오르는 뜨거운 세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성은 뜨거운 목성이라고도 해요. 태양계에 있는 목성과 비슷한 거대한 외계 행성으로 별 궤도를 도는데 10일이 채 걸리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행성은 별을 향해 서서히 나선형으로 돌다가 결국에는 별의 대기권으로 빨려 들어가 죽어가는 별의 중심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은하계의 축제는 10,000년에서 15,000년 전 사이에 일어났고 그때 그 별은 약 100억 살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이를 감안할 때 이 삼킴은 한 번의 번개처럼 빠르게 일어났어요. 이건 별에 의해 아주 섬세하게 갉아먹힌 다른 뜨거운 목성들과는 매우 달라요. 천문학자들은 이 별 주위를 도는 다른 행성이 있는지, 어쩌면 더 안전한 거리에 있는 행성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해요. 하지만 행성이 있다고 해도 별의 메인 코스나 디저트가 되기까진 수천 년이 걸릴 거예요. 어쨌든 전문학자들은 이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알게 됐으니 더 많은 우주를 탐색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태양계의 일부인 지구도 같은 운명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50억 년 동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 긴장을 풀고 숨을 돌리세요. 그때쯤이면 태양이 다섯 태양계의 내부 행성들을 삼킬 정도로 팽창할 거예요. 수성도, 금성도, 지구도, 화성도요. 그 무렵 사람들이 지구에서 최소 10,000광년 이상 떨어진 다른 행성의 식민지를 건설했다면 이 재앙을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태양은 갑자기 훨씬 더 밝아지고 일부 물질을 우주로 방출할 거예요. 지구를 포함한 여러 행성을 삼킨 다음 무심하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우주에서 다른 우주 물체를 삼키는 건 별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 심지어 빛까지 먹어치우는 또 다른 종류의 우주 괴물도 있습니다. 짐작하셨나요? 맞아요. 무자비한 블랙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물건을 삼킬 뿐만 아니라 뱉어내는 것 같기도 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계 중심에 있는 초질량 블랙홀이 새고 있는 것 같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게 왜 게임 체인저일까요? 질량이 우리 태양 질량의 410만 배에 달하는 궁수자리 A 스타라고 불리는 이 블랙홀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잠자고 있는 거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활동 중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누출이 가스 구름을 삼키는 동안 딸꾹질하는 구멍일 수도 있어요. 연구 중에 천문학자 팀은 허블 우주 망원경을 사용했어요. 그 덕분에 토치처럼 보이는 제트기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수소 구름을 밀어내고 있었어요. 마치 호스가 모래더미로 향하듯 가스를 분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종종 엄청난 중력에 의해 블랙홀을 향해 끌어당기는 물질로 둘러싸인 활성 블랙홀 주변에서 일어나요. 이 물질 중 일부는 블랙홀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강력한 자기장에 의해 바깥쪽으로 휩쓸려 나가요. 이 연구는 거대한 가스 구름이 초질량 블랙홀에 너무 가까워지면 삼켜진다는 것을 시사해요. 그런 다음 홀이 물질의 미니 제트기를 트림하는 거죠.
페르미 버블은 약 200만 년에서 400만 년 전에 일어난 트림의 결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최근 과학자들은 뜨거운 가스로 이루어진 또 다른 거대한 빛나는 버블을 발견했어요. 초질량 블랙홀로부터 35광년 이상 뻗어나가는 제트기와 일치했죠. 천문학자들은 제트기가 이 가스 기포를 뚫고 들어가서 부풀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제 더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요. 블랙홀들이 서로를 잡아먹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셈이죠. 지금은 서로 음식을 나눠 먹으려는 중이지만 가까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천문학자들은 먼 우주에서 두 개의 은하가 합쳐진 우주 물질을 먹고 있는 두 개의 초대 질량 블랙홀을 발견했어요. 이 거대 블랙홀은 알마라고도 하는 아타카마 대형 밀리미터 서브 밀리미터 망원경의 도움으로 발견됐는데요. 이 망원경은 칠레 북부의 아타카마 사막에 있어요. 과학자들은 원래 지구에서 약 5억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두 개의 병합 은하를 관찰하는데 이 망원경을 사용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또한 두 거대한 블랙홀이 결합된 은하인 UGC 4211의 중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서로 나란히 성장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분명히 이 블랙홀들은 그들의 숙주 은하가 충돌할 때 서로 마주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블랙홀 중 하나는 우리 태양 질량의 약 2억 배에 달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별 질량의 약 1억 2,500만 배로 조금 더 작죠. 블랙홀은 직접 보이진 않지만 따뜻하게 빛나는 가스와 별들로 이루어진 밝은 무리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블랙홀의 중력에 의해 가까이 끌어당겨져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이 블랙홀들은 서로를 돌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충돌해서 하나의 더 큰 블랙홀을 만들겠죠. 과학자들은 여러 파장의 빛에 걸쳐 이 블랙홀을 관찰해왔으며 그 결과 블랙홀이 매우 독특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 블랙홀들은 천문학자들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요. 두 블랙홀 사이의 거리는 불과 750광년으로 천문학적으로 말하면 바로 옆에 있는 것과 같아요.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 거리가 현대 기술이 감지할 수 있는 한계에 가깝다는 점이에요. 흥미롭게도 이러한 거대한 병합은 먼 은하에서 더 일반적이죠. 따라서 지구에 있는 망원경으로는 관측하기가 더 어렵죠. 하지만 알마의 감도는 블랙홀 주변에서 물질이 소용돌이치는 밝고 조밀한 영역을 관측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천문학자들이 하나가 아닌 두 개의 블랙홀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보세요. 거대한 우주합병으로 인해 소용돌이치는 먼지와 가스를 먹어치우고 있는 두 개의 블랙홀을요. 이 발견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블랙홀 쌍성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한 쌍의 블랙홀이 그렇게 흔하다면 블랙홀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중력파를 연구하는 게 더 쉬워질 수 있어요. 이러한 파동은 시공간의 파문이라고도 합니다. 최근에 발견된 한 쌍의 블랙홀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서로 충돌하는 데는 여전히 수억 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충돌을 앞둔 쌍성 블랙홀이 우주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알아낼 수 있죠.